안녕하세요. 헤드리오 대표 최성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에게 음향 장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 근무할 때 방송반도 맡았고 음악하는 동아리 학생들과 공연 활동을 하면서 음향 장비에 대한 중요성 아니면 음향 장비의 소중함 이런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라이브 트랙이라고 하는 그 줌 회사에서 만든 믹서 오디오 장치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들께 이걸 알려드리면 현장에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손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영상을 제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음향 장비, 음향 시스템 장비들이니까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우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로 노래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그 마이크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스피커로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음향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이 공연하는 방송 음향 시스템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우선 똑같이 입력 장치가 있겠죠.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하듯이. 근데 여기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개의 마이크를 설치해서 합니다. 그리고 연주자들도 여러 명이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나 한 파트에 마이크가 하나 다 연결되겠죠. 그러면 그 마이크 하나가 하나의 채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채널을 입력을 받아서 어떤 부분은 소리가 크고 어떤 부분은 소리가 작고 하는 것을 조절해야 되겠죠. 그런 장비를 믹서라고 오디오 믹서라고 합니다. 뭐 콘솔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믹서 장치를 통해서 조절을 하죠. 음향 기사가 조절합니다. 피아노 반주가 너무 크다. 그럼 피아노 반주 줄인다거나 아니면 기타 반주가 너무 작다. 그럼 기타 반주를 키운다거나 또 목소리를 키운다거나 또 배경음악을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믹서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라인을 통해서 스피커 연결된 라인을 통해서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제 나 혼자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문제는 없겠지만 넓은 공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를 출력을 스피커로 큰 사운드를 내야 된다. 그러면 그 소리를 키울 수 있는 증폭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앰프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음향이 만들어지는데 입력 장치라 그러면은 뭐 다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마이크가 있겠고 그 다음에 라인 입력이라고 옥스라고 하는 그 라인 입력 외부에서 다른 음악을 받아들이는 거죠.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배경음악 같은 거를 이제 받을 수 있겠고요. 또 USB나 메모리 카드에서 입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력 받은 것을 이제 믹서를 하는데 믹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학교 방송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것을 보면 이거 너무 어려운 장비 아닌가? 다루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리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하나의 채널이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6채널로 되어 있죠? 16개 채널로 되어 있는 믹서가 되겠고요. 한 채널에 조작하는 것은 16개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위에 마이크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출력, 스피커로 연결되는 출력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채널별 볼륨 조절이지만 이 빨간 버튼은 전체 마스터 볼륨이라고 해서 전체 볼륨을 조절해주는 그런 믹서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거의 똑같습니다. 중간에 단자가 여러 개가 있지만 뭐 높은 음, 중간 음, 낮은 음, 그다음에 뭐그 효과, 임팩트 같은 것들을 조절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음, 괜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원리는 똑같다. 지금 보시는 이 장비도 마찬가지 그런 장비들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요것들이 좀 더 발전을 해서 디지털화 이런 장비들이 이제 간소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소해지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조금 더 간소하고 간편하지만 훨씬 많은 기능들이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기 참 좋은 장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이제 출력 장치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커가 있는데 크게 사운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증폭 장치인 이 앰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스피커, 앰프, 믹서가 같이 이게 일체형으로 나오는 이동용 이런 앰프들도 있는데 버스킹 같은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전원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AC도 되고 BC도 다 되지만 아무래도 AC는 전력을 끌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DC는 출력인데 이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줌 회사에서 만들어진 라이브 트랙 L-8은요.
L-8이라는 이 팔자 숫자는 결국 8개의 채널, 입력이 8개라는 뜻입니다. 입력이 8개. 입력기 8개를 받고 출력을 하는데,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동성이 편하고요. 그다음 무게가 무겁지 않고요. 또 AA 건전지 4개를 넣으면은 2시간 반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휴대폰 그 충전하는 그 휴대용 충전기 가지고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또 그 스피커, 앰프 스피커에 있는 그 충전 전원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디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들고 다니는데 아주 활용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스피커로 출력을 내보내도 좋고 헤드폰으로 들어도 좋고, 또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자체에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안에 뒤편에 보면 SD 카드를 꽂는 부분인데, 거기에 꽂아서 그 용량만큼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저장도 채널별로 저장도 가능하고 전체 믹서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8개의 채널로 되어 있다. 8개 채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12개의 트랙을 동시에 녹음, 트랙별로, 채널별로 이게 다 저장이 되고, 전체 믹서된 것으로도 저장이 되고, 그리고 또 재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요. 맨 아래쪽에 AA 배터리, USB 전원 공급 장치로 작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컴퓨터나 SD 카드로 저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인터넷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55만, 최하가 가격이 55만 원입니다. 최하 가격 55만 원. 이 제품 L-8 말고도 다른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이 채널의 차이입니다. 8개 채널, 12개 채널, 20개 채널. 이게 채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가격은 다르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재능 봉사하러 다닐 때, 학생들과 공연하러 다녔을 때는 마이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8개 채널이면은 충분합니다. 배경음악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마이크 여러 대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뭐 오케스트라 막 이런 걸 한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채널이 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L-8 정도만 돼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뭐 직접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며칠 전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거 사용하는 그 버스킹 현장에서 그 장비를 보고, 저렇게 활용을 잘 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장비도 있구나, 이런 장비들을 선생님들이 몰라서 못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보다는 이걸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분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녹음과 그 다음에 믹서기 기능과 그리고 방송에 대한 기능들을 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계는 언제 어디서든지 전기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운영할 수 있다는, 뭐 그 보조 배터리나 이런 보조 배터리나 아니면은 그 건전지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AA 건전지죠? 네, AA 4개 들어가고요. AA 4개. 저장성이 좋은 그 배터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딱 보실 때 그냥 믹서기예요. 녹음을 하시기 전에 믹서기고, 믹서기의 입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이름이 라이브 트랙 L8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L이라는 것은 라이브의 그 L자를 따서 그 이제 상품명이 나와 있는 거고, 제조회사는 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부팅을 시켜놓고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씀드렸지만 전기를 통해서 휴대폰 충전 아답터나 뭐 보조 배터리나 뭐 어떤 형식으로도 쓰실 수가 있고, AA 건전지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AA 건전지는 뭐 단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오늘은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 기계에 꽂아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꽂아놓고 전면부에 있는 스위치를 ON을 시키면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와서 LED에 이제 신호음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이 전면부를 본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 저장 장치에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 125기가짜리를 넣어놨는데, 뭐 250기가나 256기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 장치를 사용을 하시고,
먼저 이제 이 녹음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서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야 나중에 녹음에 대해서가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단순하게 이걸 믹서로 보겠습니다. 믹서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채널의 입력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요거는 아날로그처럼 보이지만 실은 디지털 믹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움직임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소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입력 8 입력과 마스터 아웃이 있죠. 일반 믹서랑 같죠. 그 마스터 아웃이 두 채널로 해서 음향기 뭐 스피커나 이런 쪽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 장점은 뭐냐면 캐논 형식으로 출력이 돼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어떤 음향기기는 캐논의 입력을 안 받는 없는 단자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헤드폰 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레오 단자죠. 스테레오 단자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마스터 아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니터 역할까지 해서 모니터 아웃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인은 메인대로 소리를 빼주고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소리를 빼주면서 소리를 그러니까 이퀄라이저나 이펙터나 이런 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큰 음향기기가 아니라 우리 버스킹 앰프인 요즘에 이제 버스킹 하면서 가장 이제 괜찮다고 하는 JBL E11 컴팩이라는 이제 기종에 대해서 기종하고 물려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스테레오 아웃을 하는데 이런 모노 잭이 아니라 이런 스테레오 잭을 가지고 양 채널로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모노도 받고 스테레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스테레오로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테레오와 모노 잭을 다 구분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선이 하나, 두 개. 자, 우리 55에 보실 때 모노는 플러스와 실드만 잡혀 있어요. 근데 스테레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실드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밸런스적인 이제 입력이라고 하고 요거는 언밸런스적인 입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음향 용어가 좀 자세히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요 기기에서는 스테레오 출력이 가능하다. 물론 모노로 꽂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스테레오로 꽂으셔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꽂았을 때는 투 채널로 출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선에서 두 개의 스테레오 선으로 자, 꽂을 수 그랬을 있다. 때 이렇게 투 채널을 받아서 음향기기에 각 채널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자, 요거는 이제 음향 소스가 라인에 주고 또 하나는 다른 기기에 이제 주면 되겠죠. 레프트 라이트에서 스테레오로. 그렇죠. 스피커 두 개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 출력 준비가 돼 있어요. 된 겁니다. 그러면 입력을 보시면 뭐 믹서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여기다가 마이크 케이블을 꽂고, 물론 55 케이블 꽂아도 됩니다. 이거 지금 캐논 잭과 55 잭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입력 단자. 자, 우리 다른 믹서기처럼 메인 볼륨이 있습니다. 메인 볼륨. 자, 여기 보시면 지금 LED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는 전에 썼던 레벨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다 내리면 꺼져요.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디지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 그럼 메모리 그것도 있네요. 있죠. 그래서 이제 메인 볼륨을 이제 메인 마스터를 0에다 놓고, 자, 제가 지금 마이크를 쓸 거예요. 마이크를 이제 켰더니 시그널에 이제 불이 들어오죠. 1번 라인에. 시그널에 불이 들어오는데, 자, 제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뭐 하이 뭐 Z 마이너스 26dB 이런 부분들을 믹서기에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이 쪽에 EQ 쪽을 좀 줄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입력 같은 경우에 신호가 셀 때, 음악이나 이런 거 신호가 셀 때 캐논 입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호를 줄여주는 이제 마이너스 26dB를 잡아주기도 하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자, 지금 출력은 안 나갈 겁니다. 자, 이제 데시벨이 올라오죠. 이게 출력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자, 요걸 통해서 여기서 나가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올리면 이제 목소리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자, 이 목소리가 나가고 있죠. 자, 여기에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소리의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셀이라는 게 있죠. 각 채널당 셀을 누르면 이 채널의 상태가 나옵니다. 자, 저는 목소리를 쓰기 때문에 로우 컷을 해놨어요. 만약 로우 컷을 빼면 이게 더 통과한 음이 나오고, 로우 컷을 주면 소리가 스피치하게 좋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FX가 있습니다. 이 FX는 리벌브를 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이, 미들, 로우의 색깔
그 소리의 색깔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각 채널마다 동일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믹서라는 곳에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믹서라는 곳에 불이 들어가 있는데 마스터가 있고 믹서 A, B, C가 있죠. 여기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모니터에 출력을 하고 싶거나 헤드폰에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여기에 똑같은 잭을 입력을 해서 A를 누르면 이 채널들이 서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A를 누르고 채널을 만들면 소리가 마스터하고는 별개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 각 채널별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 뭐 이쪽 모니터 주고 싶고 모니터 주고 싶고 모니터 주고 싶으면 요거 마스터하고 물려있는 이 버튼을 같이 올려주시면 마스터랑 동일하게 움직여주시고 볼륨 조절만 하면 되는 기능들이 갖고 있습니다. 요게 믹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에펙트 기능 있죠. 에펙트 기능은 여기에서 갖고 있는 잠시만요. 자, 다시 마스터로 들어가서 자, 마스터에 지금 에펙트가 안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에펙트 기능을 보면 톤과 딜레이, 디케이. 그래서 이 톤과 이 그 설정 값을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펙트의 깊이와 올림, 반복 정도를 해줄 수가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홀 1, 홀 2, 그 다음에 룸, 플레이트, 딜레이, 코러스, 보컬 1, 2가 있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홀 1에 한번 맞춰보겠다 했을 때 얘를 올려주면 이펙트가 이 값에 맞는 이펙트가 먹겠죠? 에코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설정값에 따라 다르죠. 예, 그래서 이걸 만약에 홀 2로 갈다. 그것도 다른 게 나오고, 뭐 보컬로 갔다. 그러면 보컬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죠. 여기서 나한테 맞는 값을 눌러서 가면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에펙트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씬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씬이라는 기능은 내가 이 씬에 보시면 1, 2, 3, 4, 5, 6, 7이 있잖아요. 7개의 씬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노래할 때, B가 뭐 기타를 칠 때, C가 뭘 할 때, 그래서 맞춰놓고 씬 1에 저장, 씬 2에 저장, 씬 3에 저장을 하면 얘들이 올라가 있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 씬만 몇 번만 누르면 그 씬이 자동적으로 이제 불러와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팅해 놓은 거를 저장해놨다가 다시 그렇죠. 불러와서 네, 디지털 믹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셨잖아요. 이해를 하셨는데 중요한 게 노트북과 연결을 하는 연동에 대한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8개 채널 중에 여기 보시면 라인이라는 게 있고 휴대폰처럼 생겨가지고 7, 8이라는 게 있고 USB에서 1, 2, 3, 4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반주는 노트북에서 틀고 싶어요. 근데 녹음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반주가. 목소리는 녹음이 되더라도. 그랬을 경우에 뭐 노트북에서 받아가지고 2개나 꽂아도 돼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나는 7개 채널을 쓰고 1개의 채널을 노트북에서 하게 됩니다. 어떤 걸로? 우리 3.5파이 스테레오 잭으로. 네, 스테레오 잭으로 받아가지고 물론 셀렉트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 일단은 제가 휴대폰을 한번 해볼게요. 휴대폰과 연결을 해가지고 음악을 틀었을 때 이 채널을 스테레오 채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셀을 누르고 음색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좌우 조절할 수 있고 에펙트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음악 외부 기기에서 음악을 받아오면서 노래를 할 수가 있겠죠. 녹음하는 방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꺼보겠습니다. 끄고 자, 이제 녹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세팅됐어요. 이제 출력은 내가 뭐 공연하고 얘기를 하고 뭐 그 공연하는 거 마이크 세팅 다 끝내놨으니까 나는 이제 녹음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여기 레코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레코더라는 버튼을 가면 여기 보시면 이제 타임 코드가 뜨죠. 맨 위에 있는 거는 폴더에 나중에 그 녹음 그 디스켓을 뽑아서 찾아가면 폴더에 들어갈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타임 코드.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SD 175H라고 되어 있잖아요. 175시간을 쓸 수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채널을 선택할 때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만약에 8채널 다 쓰겠다 그러면 시간이 절반 해서 줄어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레코더를 눌렀잖아요. 자, 이 채널별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큐베이스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제 녹음하는 부분들을 헤드폰으로 실시간 확인을 하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러면 일단 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채널별로 녹음할 때 레코드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보시면 그때부터 시간이 계속 줄어들어요. 자, 저는 8채널을 다 선택했더니 17시간 동안 녹음을 할 수 있다고 이 디스켓에 나오네요. 그랬을 때 요거를 녹음을 하잖아요. 나중에 8개의 파일이 그대로 트랙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큐베이스에서 불러오든지 아니면 소리가 녹음이 잘 되어 있으면 그대로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에 쓰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이게 오디오가 하나의 파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채널별로 파일이 따로따로 저장이 돼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악기별로 뭐 이렇게 채널별로 따로 조절이 가능하겠네요? 가능하죠. 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에다가 좋아 이거는 이대로 하고 나는 이 전체를 한꺼번에 녹음 따로 할래. 그러면 여기에 토탈. 메인에 있는 마스터에 있는 그걸 누르면 시간 변하는 거 보세요. 자, 14시간을 소리납니다. 네. 이걸 다 썼을 때 125기가짜리 SD 카드 하나로 14시간 정도 쓸 때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러면 끝내죠. 자, 일단은 저는 뭐 마스터 필요 없고요. 음악하고 마이크만 써볼게요. 그래서 나머지 다 칠했어요. 그래서 마이크 하나, 레코더 하나, 요것만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레코더에서 내가 설정을 할 음악을 그러니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요 채널로 들어오시면 이 세팅을 누르시면 여기 프로젝트, 레코드, 플레이, 뭐 메트로놈, SD 카드 해서 SD 카드도 내가 포맷할 수도 있고 이 카드가 쓸 수 있는 카드인지 없는 카드인지 체크도 해주고 청소까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팅을 다시 한번 누르면 다 리턴 들어가겠죠. 세팅 다시 들어옵니다. 자,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어요. 하고 싶은 레코드 플레이를 버튼을 눌러서 불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레코드 버튼이 있습니다. 레코드 버튼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고 그냥 누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플레이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이렇게 타임코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녹음이 되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뭐 녹음되면서 자, 이펙트 좀 줘볼까요? 자, 이펙트 들어갑니다. 뭐 음색 조절을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불이 제 채널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음악도 이렇게 주면서 네, 분위기 잡아가면서 그러면 양쪽에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죠. 그랬을 때 이것을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그 일반적인 믹서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풀로 찼을 때 대부분 이제 피크나 이제 그 오바 이제 사운드가 되면 찌그러짐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요 기기에서는 피크 친다고 해서 오바 사운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모니터나 헤드폰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믹서기는 출력의 용도보다는 녹음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녹음 레벨에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이지가 항상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녹음을 끝내고 나면 그 녹음 상태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다. 헤드폰을 좀 써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 소리가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출력부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기의 장점이 뭐냐면 SD 카드로 저장이 되지만 여기 그 USB를 노트북에 꽂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전원 지원이 돼요. 전원 지원이 되고 여기 노트북에서 어플을 받아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큐베이스에서 그대로 소리를 받아가지고 여기 녹음기와 큐베이스나 뭐 어떤 녹음 프로그램이 있겠죠. 편집 프로그램이 거기랑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트북에서 반주 음원을 여기 다시 보내서 다시 녹음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 그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럼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끝내고 종료를 하면
요거 똑같이 뮤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도 쓸 때 안 쓸 때 녹음 온 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스터도 온 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끊고 싶어요. 녹음 끝 그러면 간단하게 종료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불이 꺼지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다 이거 끝났고 다시 마스터로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간단히 이제 설명드린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 전에 뭐 믹서기 따로 들고 스피커 따로 들고 할 거 없이 이 하나만으로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믹서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뭐 다른 제가 뭐 스폰을 받아서 이런 거를 소개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선생님들한테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해 보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해디리오 대표 최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